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파일 77070. 77070이 뭐냐고요? 바로 경기연구원. 자,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칩니다. 경기도에 일어나는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안녕하세요. 알쓸경정 탐정파일 77070 MC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네, 아나운서 김현영입니다. 제가 좀 느려요. 언제쯤 익숙해지실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갖고. 그러니까. 근데 성근 씨 그거 알아요? 갑자기 뭘요? 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진짜요? 뭔데요? 이게 MZ세대 중에도 일하지 않고 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TV 통해서 봤는데요. 그 수가 자그마치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우리나라 고용률 수치가 역대 최고 기록했다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근데 쉬는 청년 이렇게 많은 거면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얘기가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이유 모르시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잘 알려줄 수 있는 참고인, 우리의 닥터를 또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우와! 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박 박사님 오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진아입니다. 자, 박사님,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하는 청년층은 많이 줄었는데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일하는 청년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볼 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서도 2024년 5월 고용률이 70.0%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5천 명 증가했는데 20대 청년층 취업자는 16만 8천 명 감소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대 고용은 감소했지만 60대 고용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런데요. 청년층과 고령층이 서로가 반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돼요? 젊은 사람은 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은 일하고. 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청년층이라고 하면은 한창 일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내가 몸담을 회사의 성장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너무 답 아니에요. 요즘은 급여 수준이나 회사 복지를 많이 볼 것 같아서 워라밸 되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은 급여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20대 청년층 응답자 중에 43.5%가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은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7.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또한 급여 수준과 출퇴근 거리와 같은 교통 접근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급여 수준 격차, 워라밸 보장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시사하는데요.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급여 수준 격차와 과도한 근무 시간 그리고 업무량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파이팅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말이죠. 내 출퇴근 1시간만 2시간 하면서 가는 거지. 이게 파이팅이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말이야. 성근 씨! 네. 그런 답답한 얘기 좀 그만해요. 아유. 많이 답답했어요? 아우, 너무 답답했어요. 박사님도 그렇게 한숨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고령층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죠?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60대 고령층은 청년층과는 다른 기준을 보였는데요. 급여보다는 출퇴근 거리나 교통 접근성을 중시한다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았고요. 고용 안정성은 25.5%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 일자리가 많고 고용 안정성도 낮은 편이어서 고령층 일자리를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노무 위주의 참여 수당이 낮은 편이고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학력층 노인이 점차 늘어난 추세에 단순 노무직은 일자리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좀 공감이 되네요. 저도 이제 나이 부록 넘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게 최고예요, 진짜. 가까운 게 최고고. 편한 일이 좀 좋고 생각 많이 안 하는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겨서 그런 게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더 고되실 테니까 이런 응답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답변 정말 잘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청년층과 고령층의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점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일하지 않는 청년이 많은 것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처우에 불만족하고 워라밸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된 게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왕이면은 좀 회사도 규모가 있고 급여도 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이런 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하지만 모두가 대기업, 공공기업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죠, 진짜. 그 현실이 아니니까 이거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고용시장의 일자리가 맞지 않는 상황을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일명 쉬는 청년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경우에는 구인 중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구직 활동에만 전념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구직에만 전념해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이 56.8%고요.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인 비율은 26.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런 청년층의 성향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저야.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몰라서 못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건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셔도 돼요. 여기 나오시는 박사님들 알잖아요. 다 정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내 직을 걸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박 박사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박 박사님? 네. 갖고 계시죠, 분명히? 네, 갖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워라밸. 네, 맞습니다. 네, 제 설명을 잘 들어주셨는데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짧은 시간에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먼저 도내 중소기업의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독려하고 통근거리가 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도내의 교통 유충지에 경기도 중소기업 거점 오피스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야, 청년층은 아주 든든하겠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복지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보면 실제 4개의 업체에서 주 4일 출근제, 주 1회 재택근무부터 성과 인센티브, 장기근속 수당, 회사 인근 아파트 무상 제공 제도까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파격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례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체계를 갖춰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거점 오피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진짜. 이와 반대로 고령층 일자리의 경우 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가 많고 고용 안정성도 낮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령층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고학력, 고숙련 고령층과 사업 경험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중소기업 시니어 멘토링 지원 사업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소셜벤처 스타트업과 그리고 새로운 노인 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저숙련, 저학력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지형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 네. 또 먼저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영화 인턴 아시죠? 그거. 예, 그런 느낌으로 약간 조언자 역할로 들어가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경기도의 핫 이슈를 가지고 우리 박 박사님과 함께 흥미로운 얘기를 풀어나가 봤습니다. 네. 박 박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처음에 좀 긴장되긴 했는데 두 아나운서분들께서 워낙 잘 리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 저희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고령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골고루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도 일자리가 확대된 경기도 기대해도 되겠죠,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박 박사님만 믿고 오늘 탐정 파일은 접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 파일 77070 경기연구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핫한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